여러분들 건강을 위해 헬스장에 갔지만 쉽게 그만둔 경험 있지 않으세요? 특히 헬스장에 들어서면 무겁고 복잡해 보이는 기구들을 보면 사용법을 몰라 하기도 전에 위축되었다는 느낌은 한 번쯤 경험을 보셨을 겁니다. 저도 동네 헬스장 등록하였다가 일주일 만에 그만둔 경험이 있거든요. 오늘은 저의 경험을 살려 50대 이후 헬스장에서 반드시 해야 할 근력운동 한 가지를 알려드릴 테니 내 몸이 젊어지는 방법 오늘 꼭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만 실천하셔도 100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먼저 줄자를 가지고 내 종아리와 허벅지 둘레를 지금 바로 한번 재보시겠어요? 둘레가 몇 센티미터가 나오셨나요? 이 두 가지 지표를 보면 자신의 노년 건강을 미리 예측할 수가 있어요. 종아리 둘레는 근감소증을 예측하는 지표입니다. 70대 이상 노인들의 근감소증을 진단받은 환자의 82%가 종아리 둘레가 32cm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노년에 근감소증이 오게 되면 근력이 떨어지고 신체 기능도 저하되기 때문에 일상생활 기능 유지가 어렵고 또한 다른 합병증까지 쉽게 발생하게 되는 거죠. 허벅지 둘레는 근육량과 대사 건강의 중요한 지표입니다. 허벅지는 온몸 근육의 3분의 2 이상이 모여있는 것으로 섭취한 포도당의 70% 정도를 소모하죠. 남성의 경우 허벅지 둘레가 60cm 이상이면 43cm 미만인 사람에 비해 당뇨병 위험이 4배 낮았고, 여성의 경우 허벅지 둘레가 57cm 이상이면 43cm 미만인 사람에 비해 당뇨병 위험이 5.4배 낮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벅지나 종아리의 둘레가 건강을 나타내는 지표보다 작거나 가까스로 넘었을 경우에 헬스장에서 반드시 해야 할 운동은 바로 하체 근력 운동입니다. 그렇다면 근육량에 여유가 있으면 하체 근력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50대 이후부터는 근육량이 충분하더라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근육은 30세를 기점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약 10년간 3에서 5% 감소한 뒤 40대부터는 매년 1%씩 줄어들죠. 만약 50대부터 운동을 하지 않을 경우 80세에는 인생 최대 근육량의 절반만 남습니다. 더구나 근육이 없어진 자리를 지방이 채우면서 체중과 둘레가 유지되기 때문에 근육 감소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평상시 운동을 해오지 않았다면 나이가 들어 7, 80대가 되면 걷는 거 말고는 웨이트와 같은 고강도의 근력 운동이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육이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하는 인생의 징검다리 시기인 5, 60대에 근육을 지키지 못하면 80대에 잘 못 걸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근육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대부터 100세 건강을 위해 하나의 근육을 키워야 한다면 반드시 하체 근력을 키워야 합니다. 하체 근력의 중요성은 알았으나 막상 헬스장의 여러 운동 기구들을 보며 사용법을 모르기 때문에 쉽게 운동을 포기하게 되죠. 그렇다고 PT를 신청하기엔 과연 내가 오래 다닐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고가의 비용이 꽤나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헬스장에서 혼자서도 쉽게 하체 근력을 키울 수 있는 필수 운동기구 3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리 겁먹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래 3가지 기구를 찾아서 바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운동기구로는 허벅지 근육을 단련하기 위한 하체 근육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레그 프레스가 있습니다. 이 머신은 대퇴사 두근, 햄스트링, 둔근 등 다양한 하체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운동기구입니다. 하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 자신에게 맞는 중량을 설정합니다. 두 번째, 등과 엉덩이를 시트 끝까지 붙여 앉습니다. 세 번째, 발을 발판에 원하는 위치와 각도로 벌려 올려놓습니다. 네 번째, 무릎도 발바닥 각도와 동일하게 벌려줍니다. 다섯 번째, 그대로 뒤꿈치로 밀며 운동합니다. 3에서 5세트 진행합니다. 두 번째 운동기구로는 레그 익스텐션입니다. 이 기구는 특히 대퇴사 두근을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데 탁월한 운동기구입니다. 하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 무게를 조정합니다. 두 번째,
등받이 발목 패드의 위치와 각도를 조절하고 앉습니다. 세 번째, 양 손잡이를 꽉 잡고 등과 엉덩이를 시트 끝까지 붙여 앉습니다. 네 번째, 복부에 힘을 줘 상체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된 상태에서 패드를 들어올리며 다리를 곧게 펴줍니다. 다섯 번째, 다리를 천천히 시작 위치로 돌아오도록 내려줍니다. 세 번째 운동은 덤벨 카프레이즈 운동입니다. 카프레이즈 운동은 제2의 심장인 종아리의 장단지근과 가자미근 근육을 강화하는 가장 대표적인 운동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카프레이즈 운동은 주로 바벨이나 덤벨을 사용하지만 본인의 체중만으로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 준비 자세, 스텝박스 중앙에 발을 위치시켜 주세요. 이때 발에 2분의 1 정도만 올려서 중심을 잡습니다. 두 번째, 다리 들어 올리기. 앞꿈치에 힘을 실어 다리를 최대한 들어 올리며 종아리 근육을 수축시켜 주세요. 세 번째, 다리 내리기. 천천히 저항을 느끼며 발꿈치를 내려주세요. 이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주의사항, 스텝박스에서 중심을 잡기 어렵거나 상체 흔들림으로 집중에 방해가 된다면 덤벨을 놓고 벽이나 다른 지지할 수 있는 곳에 손을 대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헬스 초보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질문들에 대해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보통 이러한 운동기구들은 몇 세트 몇 회를 해야 효과적일까요? 일반적으로 초보자 기준으로는 3세트에 각 세트당 15회를 권장합니다. 둘째, 하체 운동은 얼마나 자주 해야 할까요? 하체 운동은 매일매일 하기보다는 일주일에 최소 2, 3회 정도를 실시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각 운동 후에는 근육을 회복하기 위해서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초보자가 시작할 때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는 무엇일까요? 초보자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는 올바른 자세를 무시하고 과도한 중량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자세를 유지하고 적당한 중량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통해 근육을 키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시간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근력 운동 자체를 하기 힘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럴 때는 운동 대신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분리유천 단백질의 경우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근육이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평균 72세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운동 없이 분리유천 단백질을 섭취만 해도 근육 합성률이 증가했으며 운동을 하면서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한 것과 운동을 하지 않고 분리유천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의 근육 합성률이 유사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영국 영양학회지에 실렸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보충제입니다. 분리유천 단백질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달린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100세까지 건강한 삶을 즐기실 수 있는 하체 근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하체 근력을 기르지 않으면 일상생활에서 힘이 부족해지고 노화가 빨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제가 알려드린 3가지 중 한 가지 운동이라도 오늘 바로 지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해주시고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더욱더 건강한 삶을 위해서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